우리 걸 본 게 아니라 실적 발표에서. 기분 잡치네. 그 없는 걸 또 얘기하십니까? 또 여기 비싼 거네. 영광의 1위. 네. 드디어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몇몇 분은 몰래 우리 채널을 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난주 거 방송 보셨나요? 별로 조회수 안 나왔던 삼성 SDI? 예, 그걸 하면서 제발 좀 LG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해달라. 그 전주에 기억하십니까? SK 이노베이션 얘기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 좀 해달라. 2주 만에 드디어 이렇게 신호가 왔습니다. 이거 실적 발표에서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걸 본 게 아니라 실적 발표에서. 기분 잡치네. 조현열 애널리스트 사랑하고요. 자, 그러면은 7개의 증권사 다 달라붙었다고 볼 수 있죠. 73만 원이 제일 낮은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고, 대부분 유지 75만 원이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분위기가 좀 처졌지만 어쨌든 간 전망치를 하회한다. 중요한 거는 전망의 10%를 하회한다. 이게 크게 하회한 건지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건 안 좋은 건 맞죠. 특히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LG엔솔의 2분기 실적 자체를 그렇게 높게 평가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리튬 가격의 하락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GM 같은 경우가 지금 재고 조정 때문에 조금 생산도 좀 줄였거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좋게 예상했는 것보다도 안 좋게 나왔으니 당연히 더 안 좋은 건 맞죠. 그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요 포인트만 놓고 보면. 그럼 주식이 이것 때문에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게 통상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냥 배터리 셀 회사다 요렇게만 그냥 저는 알았어요. 우리 시청자 더 잘 아시겠지만, 근데 보니까 소형 전지, 자동차 전지, ESS 전지, 그리고 알 수도 없는 IRA, AMPC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리포트를 본다면 어떤 게 가장 핵심 전지입니까? 자동차 전지? 당연히 자동차죠. 요것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뭐 딴 거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LG엔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중대형이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매출도 크고 마진도 높아요. 그래서 그게 거의 뭐 주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형 전지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전동 드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하찮아지네요. 그다음에 그 뭐 청소기 이런 거. 그만. 재미없어요. 자, 어쨌든간 그럼 중요한 건 그 밑에 건데 구분해 놓은 것 중에 IRA, AMPC입니다. 중요한 건 IRA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미국 정책인가 보다. 근데 중요한 건 AMPC.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IRA 법안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 세제 혜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어로 약자로 보면 어드밴스드, 그다음에 매뉴팩처링, 그다음에 프로덕션, 그다음에 한계치에 오고 있어요. 크레딧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이걸 이제 순수하게 그냥 해석을 하면 첨단, 그다음 제조, 생산, 그다음에 공제. 그러니까 이제 공제입니다. 공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액 공제. 세액 공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그 친환경 관련 쪽을 만들면 거기에 만든 거에 따라서 이제 얼마의 이제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고, 그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읽다 보면 AMPC 실적 반영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이게 어쨌든 정부가 이거를 이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정부가 예전에 캐나다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래 공장 짓는다 했는데 갑자기 주정부에서 못 해주겠다 해버린 거예요. 진짜요? 처음에. 지금은 다시 이런 양스러운 녀석들을 봤나? 아니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캐나다 총리랑 그때 그 정상회담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공장 짓기로 했어요. 원래대로 하기로. 만나야 되네. 만나야 돼. 이것들 그러니까 진짜. 이것도 어쨌든 정치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뭐 얼마 주기로 했는데 이게 주는 게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좀 이연시켜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한도 증액 협상해서 막 세제가 좀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쉽게 말해 세액 공제 같은 것도 늦게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이제 근데 이렇게 지원해 준다 했는데 나중에 좀 계속 밀릴 수도 있고 당연하죠. 나중에 해준다 했는데 뭔가 투짓도 없어 안 내줄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있는 거죠. 이게 정권 바뀌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뀔 수도 있죠. 그것도 있죠.
그 진짜 먼저 니들 지어라. 진짜 이건 갑질인 것 같아요. 진짜 미국도 갑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미국에 우리나라가 공장을 이렇게 저렇게 짓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중국 굉장히 싸우면서 네. 미국에는 중국 국적을 갖거나 뭐 중국의 향기가 나거나 이러면 아예 입국도 못할 분위기처럼 만들어 놓더니 바이든이 최근에 말 살짝 바꾸고 전기차 공장 그리고 태양광 공장 이런 것들이 슬슬 중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중국에 흔히 말하는 조금 영향력이 있는 네. CATL이나 예. 아니면 비아디 같은 그룹이 전기차. 만약에 미국에 공장을 짓고 한다면 뭐 사실 국내 배터리 입장에서도 좀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죠. 당연하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 고션 사태 같은 경우도 네. 실제로 명확하게 미국이 허가를 떨어뜨려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정부 차원에서는 했는데 왜냐면 주지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장을 가져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기 업적도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연방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공화당 쪽에서 계속 절대적인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 확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번에 그 테슬라가 모델 3를 약간 꼼수를 써서 그 CATL 배터리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게 세제 혜택 안 주겠다고. 그래서 모델 3에 만약에 CATL 배터리 달면 세액을 절반 정도만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 말만 보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배터리 쪽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게 커요. 근데 태양광은 좀 달라요. 중국이 압도적이더라고요. 왜냐면 태양광은 이게 대안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열어주고. 그러니까 바이든은 신재생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맞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만 일단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 배터리는 대안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굳이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의 전기차, 특히 CATL 같은 전기차 그룹들이 거기에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기 매우 때문에 희박하다. 이거는 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걱정했었어요. 네. 자, 두 번째 뒷장 보니까 이게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올해 2분기 사업부별 실적 전망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동차 전지 쪽을 보니까 이게 주춤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앞서서 보면 자동차 전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죠. 이거는 단기 악재입니까? 네,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에 네. 전기차 자체가 많이 안 팔렸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 조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GM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이제 생산 속도를 좀 늦췄거든요. 근데 이게 3분기에 다시 원활하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전체적인 평균을 본다면 준 건 맞지만 네. 지금부터는 그 이제 물량 줄인 거는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재고 조정은 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또 근데 변수는 있긴 해요. 어쨌든 이거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또 움직일지는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꽤 많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기아차가 또 엄청 선방하거든요. 그래요. 미국에서. 잘 팔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여기는 표현은 없지만 예. 없는 걸 또 얘기하십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미국 국민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단 있지 않습니까? 네. 세단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세단 비중이 생각보다 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단이랑 그 다음에 미니밴 그리고 이제 라이트 트럭이라 해서 우리가 아는 그 포드 픽업 트럭? 네, 픽업 트럭. 150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코로나가 딱 팬데믹이 지나면서 어떻게 확 됐어요? 바뀌었어요. 뭘로요? 그러니까 세단 비중이 확 줄고요. SUV 비중이 확 늘었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이제 모르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로 나만의 시간을 차에서 많이 보내고 뭐 차박을 하기도 편했고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차를 좀 원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SUV 판매량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올해 상반기에 미국의 자동차 판매를 보면 일본의 토요타나 그다음에 혼다가 비중이 줄었어요. 거기가 세단입니까? 세단이랑 미니밴이거든요. 그럼 트렌드가 바뀌었네. 현대기아차가 확 올라왔어요. SUV SUV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차로 넘어가면 안 바뀔까요? 똑같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더 잘 팔릴 겁니다. 형태가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차에 또 어쨌든 배터리를 납품하는 LG 엔솔의 비중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절대로 실적을 앞뒀기 때문에 써주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이제 저희 배터리 3사 전부 다 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사시겠습니까?
강력 매수입니다. 저는. 강력 매수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여기 비싼 거네.